자, 그리고 2단계에서 가로를 구합니다. 우리 직사각형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가로를 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넓이가 45고 이쪽이 5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가 얼마일까 보면 이거는 구구단위이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 9, 45 이렇게 되는 거죠. 5랑 뭐랑 곱해서 45가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랑 B랑 곱해서 C가 나오는데 C를 A로 나눈 게 B잖아요. 그러니까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기호로 쓰면 어려워 보여요. 그냥 곱셈 나눗셈 막 이것만 봐도 머리 아픈데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5 나누기 5는 9다. 그래서 곱셈과 연결해서 나눗셈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자릿수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 나머지가 있을 때가 있는데 42 나누기 3이 있어요. 얘가 40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나눗셈의 세 가지 개념에서는 등분제가 있고 포함제가 있고 곱셈이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함제가 덜어내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42는 어려워요. 3에서 42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30을 잘라내면 여기가 10이고 그렇죠? 여기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32.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30만큼 잘랐어요. 10배 잘라서 얘가 10이 됐고 얘가 4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14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14라는 거니까 42 나누기 3은 1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세 자릿수가 돼도 다를 게 없어요. 346을 여기다 씁니다. 346 나누기 3이에요. 우리가 나눗셈을 쓸 때 346 여기다 쓰는 거 맞죠? 나눗셈 할 때 346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346을 여기다 쓰니까 이거 이 자리 맞잖아요. 346 나누기 3 이렇게 돼서 일단 얘가 3이고 300이 넘어가니까 300으로 잘라줘요. 300으로 잘라주고 일단 46을 남겨두는데 여기 30으로 또 잘라주고 그 다음에 16인데 그럼 이거 15를 또 잘라주고 그래도 나머지가 1이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30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가 1이 나온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포함제, 덜어내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있을 때 보면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도 마찬가지거든요. 727이 있었어요. 근데 13을 딱 척보고 이게 몇 배가 되는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0배씩 하는 거죠. 13 곱하기 10, 130, 130을 5개 덜어냈어요. 그때 650이 됐고 77이 남았는데 13에서 몇 번 더 해볼 수 있죠. 5번 해서 65가 됐고 12가 남았는데 이거는 한 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덜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727 나누기 13을 하고 이거 빨리 하라고 하면 힘든데 이거를 이렇게 덜어내기를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머릿속에서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면 엉켜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냥 손을 못 댄다. 그냥 척 보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막 과부하가 돼서.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 이제 세로셈과 연결하기. 자, 세로셈과 연결하기 45 나누기 3인데 45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세로셈 할 때 45 여기다 쓰지 않습니까? 45 나누기 5 이렇게 돼 있죠? 5. 그럼 아까 여기서 5, 9, 45였으니까 이 자리가 9고 그게 바로 우리 직사각형 이 모델하고 우리 세로셈 알고리즘을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해서 세로셈과 연결하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세로셈, 이 세로셈 기호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에서 여기만 따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26 보면 26에서 38에 24 하고 그러니까 이게 3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가 됐어요. 그리고 얘를 쓸 때 8 쓰고 이 나머지를 여기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덜어내기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건 세로셈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이건 가로셈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130 나누기 4도 마찬가지예요. 131 나누기 4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4니까 일단 30을 하면 120이고 그 다음에 120에서 11이 남았는데 이거는 좀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8,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되겠다. 그래서 이 나머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덜어내기 개념,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 가로 나눗셈 식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이게 각각이 우리가 옆에서 곱셈을 사용해서 나눗셈 한 거랑 새로 배우는 이 식이랑 이것을 가로로 쓰는 거랑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된다. 이건 이제 표현의 문제니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했죠? 직사각형을 사용을 했고 여기를 주고 여기를 주고 여기를 물어보는 게 나눗셈이다. 그리고 이 기호가 나눗셈 기호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10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 아니 여기가 얼마죠? 30이죠. 그래서 90이 나가고 또 10이 남았는데 또 3개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된다. 이게 덜어내기 개념을 했다. 그러니까 곱셈에서 사용했던 거, 그 다음에 덜어내기.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구구단밖에 없는 거예요. 구구단밖에 없고 곱셈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로 나눗셈은 나눗셈은 곱셈의 역이다. 그 다음에 세로셈의 개념은 포함제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4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한 과정을 머릿속에 담아서 간단히 답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쓰게끔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과정을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법에서는 짧고 굵고 명쾌하게. 근데 그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원리가 있고 그것을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터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핵심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배운 게 다른 영역, 다른 학년, 뭐 다른 학년급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자연수 곱셈, 나눗셈이었잖아요. 이게 분수로 갔을 때 달라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곱셈, 나눗셈 배운 게 약수, 배수 갔을 때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 곱셈 나눗셈의 시작은 곱셈 9구였어요. 그러니까 곱셈 9구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갈라서 더하면 곱셈이 되는 거고 나눗셈은 곱셈의 역인 거고 이 관계가 자연수에서 있었는데 분수로 확장이 되고 약수와 배수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구구단을 알면 곱셈 나눗셈을 잘할 수가 있고 곱셈 나눗셈을 잘하게 되면 자연수 곱셈을 잘하게 되면 분수 곱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잘하게 되면 약수 배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